참 재밌어요. 국민의당 지금 이 사태는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미친 거예요. 이야기 좀 꺼내고요. 예, 꺼내십시오. 네, 국민의당의 그 온라인상의 통합, 정확히 말하면 통합은 너무 긍정적인 의미예요.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 이 투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투표율이 23% 나왔습니다. 어쨌든 33.3%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한쪽에서는 찬성이 74.6이고 반대가 25.4니까 압도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안과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안철수의 말이잖아요. 국민의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 통과됐다고.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하여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전 당원으로 봤을 때는 17.2%밖에 득표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라 안철수는 재신임 받지 못한 거다, 불신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통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 당원들이 비토를 놨구나. 투표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투표를 꼭 해야 될 사람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 투표도 하지 말자 예, 이랬었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투표 자체에 대해서 비토를 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죠. 좋은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든 확대 해석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74%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았다고 기분 좋겠네요. 그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창당할 때 당빈 내가 다 냈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이자까지 받았어. 이로서 받았다는데요? 네, 다 가져갔죠. 이제 자기가 정말 이건 국민의당은 내 자식이야, 내 당이야라고 말한 그 유치함과 함께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속이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어. 이건 약간 좀 한맺힐만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돼.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인데 대표적으로 안철수 깍이잖아요. 네. 안 까. 네. 그래서 나는 전당대회에서 그걸 개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안이 나왔어요. 이게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거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안철수의 이 사고방식이 진짜 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보통 이게 정치 철학에 이런 게 있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형식을 제대로 갖춰질 때 그 내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말에 따르면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 내용이 74%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전당대회도 정확한 형식을 갖췄을 때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는 형식은 상관없고 내용만 당원들이 있으면 전당대회 따위의 형식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또 뒤집어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자, 말 더듬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세요. 민주주의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밟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서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절차는 민주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3%의 투표율을 갖고 있는 4분의 1도 안 나왔지. 예, 4분의 1도 안 나온 투표율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미 절차로서도 물 건너간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할 거 아니야. 이게 유신과 뭐가 달라요? 유신. 박근혜인데. 체육관 선거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전당대회 의장도 부의장도 다 합당 반대파야.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 언론 인터뷰 보니까 온라인 전당대회도 그 개회 뭐 이런 거를 의장이 직접 해야 된대요. 선언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지. 이게 안철수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막히네. 왜 그러냐면 뭐 이상돈을 다 납치에다가 며칠 동안 가둬둘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고 그렇게 반대가 심하면 무슨 또 법을 어떻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의장의 무슨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지금 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33.3%가 넘지 못하면 투표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이제 정말 재밌어지는 상황이 왔어요. 안철수가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대표적인 모습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는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바른정당하고 합당해서 그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분란들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고 싶고 그냥 추론상 그냥 나는 동의는 못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마요.
이해하게 되면은 저도 안철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지금 두 당이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상돈 위원장이 하던 안 하던을 떠나서 이번에는 열리기는 하는데 아마도 옛날에 용팔이 사건과 같이 강목든 애들이 뛰어들어서 뭔가 깽판을 놓으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올까봐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 용팔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당 행사에서 반대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용팔이파라는 깡패들을 조직해서 강목 들고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팬 거예요. 전당대회장 들어와서 당원들하고 막 강목으로 패가지고 사람들 막 실려나가고 그랬었어요. 이승만 시절에 그 뭐 깡패들 들어와서 막 그 똥물 뭐 들이붓고 했던 뭐 그런 정도의 그렇죠. 이게 테러를 벌인 거죠. 정당 내에서 그 일부 정당 계파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깡패들을 조직을 동원해서 그렇게 막 난장판을 피운 게 용팔이 사건인데 아마도 이번에도 이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목들을 들고 뛰쳐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사건이 벌어질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 많아요. 저기 어디죠? 전주였나? 네. 거기 병풍선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 걱정이 되는 건 좀 사실이고요. 아니 이번에 그 투표한 거 보면 사실은 투표율이 23%이고요. 거기에서 찬성이 17%예요. 그러면 나쁜 투표라고 해서 거부했던 사람들하고 이 반대 6%를 더하면은요. 83%가 반대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17%만 찬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죽소석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당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 올라가는 것도 맞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막상 뭐 서울시장 후보군에 뭐 유승민도 있고 안철수도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더 낮아. 희망 여론 더블 스코어도 있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면 악역은 안철수가 다 했는데 실제로 그 수혜는 유승민이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은의 답을 듣기 위해 수개월 1년 가까이 기다린다. 요 느낌하고 막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누가 그랬잖아요. 이승만 때 사사호익 변이랑 뭐가 달라.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안철수 자체가 만약에 뭐 이런 가정은 좀 별로 하기 쉽진 않은데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좀 잘못한다거나 민심이 좀 멀어져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도움 될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행보를. 왜 이런 거 있잖아.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권 중요한 시기에 무슨 대선 출마설 뭐뭐뭐 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나중에 까봤더니 정말 컨텐츠도 없고 과거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조용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미지에 가치만 높이 올리고 네, 있는데 네, 네. 안철수는 지금 자기가 악역을 다 맡았어. 근데 결론적으로 나쁜 이미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만약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여당 쪽에 대선 주자도 없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누군가가 움직이려고 할 때 옮겨갈 수 있는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자체는 정치적으로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인데 본인만 몰라요. 김미경 여사하고 두 사람만. 또 한 사람 더 있죠. 이현주. 이현주. 통합 압도적인 찬성.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이현주 이 양반은 왜 침몰하는 배로 낼름 올라탔을까요? 근데 그런 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보면. 망해가는 쪽에 꼭 올라타가지고 그 망해가는 배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 침몰해가는 사람들을 내가 여러 명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이현주 있구나. 의원 그 요번에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설이 있던데 꼭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까먹으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서. 부산시장보다는 저기 경기도지사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경기도지사도 좋고 이렇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는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으면 좋겠어. 이현주는 그런 가치가 있어 충분해. 예, 할 수 있어요. 예. 관정으로서 정말 정치권에 몇 안 되는 관종들 있잖아요. 하나씩 하면 잠깐만 이름 좀 하고요. 그 라이언 유여해, 유여해, 예. 뭐 정미홍, 그 전에 사실상의 원조 나경원, 예. 뭐 이현주 이 놀랍고 화려한 계파들 정말 주일 한국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가지고서는 막말로 시전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을 깨갱거리게 만드는 그 유머예요? 국익에 너무 심각한 이건 연습이 아니 될 수가 없어. 그럴까? 응. 에이, 써먹을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못 읽어서라기보다는 이현주가 한 발언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국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의 그 국민인가 보죠. 아니요 국민의 국이 아니고 궁. 궁한 사람들 국민의 기대가 크다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막 자기들끼리 이제 셀프로 자화자찬하면서 네. 해봐야 그게 흔히 말하면 차탄 속의 태풍처럼 전혀 영향력도 없고
뭔 뻔소리야.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현주가 가만히 있으면 잊혀져 간다니까? 꼭 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툭 섞어가지고 관심을 뚝 받아. 왜냐하면 또 언론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댓글도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리기 네, 때문에 이런 거 클릭수 많이 나오죠. 은근히 즐기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현주는 또 그게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이용되는지도 몰라. 주변 사람들은 뭐 의원님 화이팅 이런 댓글을 달아주겠죠. 한 3명 정도. 예.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 알겠고요. 어쨌건 간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정천? 또 사람 이름인 줄 알았네. 순간. 옛날에 왜 그 천신정도 예, 있었고 예, 뭐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왜 옛날에 새누리당도 젊은 사람들 있잖아. 남원정, 남경필, 아, 원희룡, 정비영구 그래서 남원정도 있었고. 자, 어쨌건 국민의당의 안철수 씨는 이제 논평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기와 억지만 남았고요. 단호하게 지금 결의에 차 있는데 제가 2018년 새해맞이 특집 안철수에 대한 대예언을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올해 안에 정치권에 사라진다. 6월 말 정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버팅일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 정도까지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자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아, 그럼 남북 정상회담 그 즈음에 의외로 유승민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럴 확률이 가장 네. 높아요. 유승민 배신자론이 또 다시 그러면 유승민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니까 안철수 보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유승민 밑으로 기어들어가던 유승민과 1대1로 합친 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팽당하고 이 친구가 스스로 유승민을 팽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홍준표하고 붙으려고 그러는데 홍준표가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 이쪽 민주 세력 쪽에서는 안철수 지지율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어. 그 국회의원님들이 많다는 호남권에서도 안철수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당 지지율 이런 게 5% 정도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 안철수는 보수로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을 더 당이 달라서 그렇지 더 자기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안철수가 MB 아바타인지 뭔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정서 속에서는 그냥 민주 세력의 일부일 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지율을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2위 나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고 가지만 실제로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말투나 말하는 거. 대선 토론 때 보면 안철수는 정말 첫인 같고 그 유승민은 나름대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 스마트함이 안철수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더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바른 국민당 통합하면 이 당도 내가 나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5번째 아들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아집이랄까요? 내 당이라는 인식 속에 독단적으로 또 운영해. 지금처럼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자기 말로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면 결국엔 유승민이 당대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방식 속에 의원 숫자는 더 줄어들어 있고 39석이 아니고 뭐 일부는 국민의당 쪽 호남 의원들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당은 더 쪼그라들어 있고 자기는 당대표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유승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가치가 없는 상태로 어쩌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보고 선거마다 참 놀라운 멘탈로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안철수 씨인데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V3나 계속 개발하시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